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이 어떻게 단순한 길 안내 앱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티맵 이야기, 티맵이 이런 플랫폼 진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티맵은 SK텔레콤이 2009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으로 출시를 했죠. 당시에는 오직 SK텔레콤 사용자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통신사 사용자들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카카오톡 사용자만큼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티맵을 독립적인 서비스로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줘서 싱글 호밍을 좀 더 강화하려는, 다시 얘기하면 SK텔레콤을 계속해서 쓰게 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부로서 티맵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었겠죠. 2015년도에 카카오가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앱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2월에 카카오 내비를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티맵은 굉장히 큰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해 7월에 2016년 7월에 티맵은 마침내 타사 사용자에게도 앱을 무료로 개방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자, 티맵은 단순한 내비게이션 앱을 넘어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티맵 택시였습니다. 2015년도에 출시를 하는데요. 사실 SK는 이미 나비콜이라는 콜택시 서비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콜택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승객이라는 그룹하고 택시를 모는 어, 그 두 가지 고객 그룹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두 그룹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티맵 택시는 사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티맵 택시는 일단 우버와의 통합을 통해서 우버 택시로 변환이 되긴 하였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티맵은 이제 더 이상 택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티맵 택시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반면에 카카오 택시는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티맵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 어, 전환 중에서 티맵 택시라는 것을 조금만 더 빨리 했었더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티맵 같은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전략적인 미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사용자가 이미 2015년 당시에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티맵의 사용자 수는 160만 명, 아마 200만 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사용자 수에 비해서 현재의 작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티맵 택시가 사실은 카카오 택시만큼 인기를 끌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승객 그룹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일단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택시 기사 그룹을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의치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택시 기사들을 카카오 택시로 불러들이는 게 훨씬 용이했겠죠. 실제로 SK텔레콤은 택시 기사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면서 실제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굉장히 발로 뛰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티맵 택시는 어,
그 티맵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미스, 티맵의 무료화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티맵의 무료화는 2016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티맵 택시는 2015년 4월에 출시가 됐고요. 만약에 티맵의 무료화가 2015년이 2016년이 아닌 2013년, 2012년 이렇게 몇 년 전에만 이루어졌더라면 2015년 당시 카카오가 택시 서비스에 진출했을 때 그때 티맵의 사용자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티맵이 2016년도에 무료로 앱을 개방하고 나서 2020년 정도 됐을 때 티맵의 사용자가 1,300만 명이 이르게 됩니다. 3천만 명 대 160만 명하고 3천만 명 대 1,300만 명은 정말 큰 차이인 것이죠. 자, 티맵은 어쨌든 티맵 택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플랫폼 서비스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죠. 2019년에는 티맵 주차를 추가를 하고요. 2021년도에는 대리운전과 킥보드, 그리고 2022년도에는 렌터카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티맵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티맵 택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속도 면에서 약간 자기네들이 느렸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티맵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티맵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플랫폼이 돼서 렌터카 업체를 모은 것은 아니고요. 카모아라는 기존 렌터카 플랫폼과 손잡고 이 렌터카 서비스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비스에 진입할 수가 있었죠. 실행력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티맵이 모빌리티 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저는 충성스러운 사용자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티맵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티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티맵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은 운전 점수에 기반한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운전 점수가 80점, 뭐 얼마 정도의 이상이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티맵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의 운전 습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은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TBM에서 제공하는 그런 운전 점수라는 것이 앱을 켜놓은 시간만 분석이 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교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키거나 아니면 점수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상세한 아니면 좀 더 개별화된 그런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티맵이 보여준 어떻게 보면은 단계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티맵이 본질적으로 서비스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사용자 수를 확보를 했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충성 고객을 확보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티맵 택시라든지, 티맵 주차라든지 쭉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깨워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티맵이 모빌리티 앱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라는 굉장히 큰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